자, 교재 322페이지입니다. 토지 등록 사항이라고 돼 있죠. 앞 시간에 했던 지적 공부에 지번, 지목, 경계, 그리고 이제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가지를 가지고 또 묻는 문제가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지번 하나, 지목 하나, 경계 면적에서도 하나씩. 근데 물론 이건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 기준으로 또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31회는 지목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지번, 경계, 면적은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전체, 지적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각각 하나씩 예상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지번 보십시오. 그 322페이지 첫 번째. 지번은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입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지적 공부할 때 했지만은 소재와 지번,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 등록 사항이 소재와 지번이었죠.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토지 대장부터 쭉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렸고, 여기가 이제 소재지고 78의 2번지라는 요 숫자가 지번입니다. 중개하러 가시면 이제 지번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건물은 그죠? 토지는 토지 건물이 있죠. 토지는 이 지번이 있고요. 아직 토지는 지번이 붙어 있죠. 건물은 이 지번 주소라는 거는 요 땅, 건물이 있는 대지, 요 땅에 지번을 가지고 건물에 주소를 붙이다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무슨 로, 무슨 길, 몇 번지, 이게 이제 도로명 주소 아닙니까? 그죠? 요런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건물에 주소를 붙입니다. 물론 아직도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건물은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건물 찾으러 가실 때는 무슨 로,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토지는 아직도 이 지번 가지고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이원화되어 있고요. 자, 우선 지번을 어떻게 붙일 거냐, 그 구성 있죠. 2번에 구성을 보시면 지번을 누가 붙이느냐, 지적소관청이 붙입니다. 하여튼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군구죠. 지번 부여지역별로 붙이는데, 여러분 그 지번 부여지역이 동리 이야기 다시 할 겁니다. 동은 무슨 동, 리는 신문리처럼 무슨 리, 요 단위로 지번을 붙이고요. 시군구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붙인다 할 때, 북서에서 남동이 무슨 뜻이냐 설명 들으시면, 어떤 동리에서, 여기 보세요. 어떤 동리를 단위로 지번을 붙이는데, 그죠? 전체 요 토지를 놓고 시군구가 붙입니다. 동서남북 있죠, 여러분? 동서남북이라는 거는 요 동리의 북쪽,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동쪽이 있죠. 그러면 동서남북이 있는데,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에 있는 토지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남동에서 끝이 나도록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북서기본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동리에 전체 토지를 놓고 북서쪽에 있는 토지부터 붙이기 시작입니다. 시작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가죠. 토지 지번이 북서에서 시작해서 끝이 어디서 끝이 나도록 합니다.
동에서. 그러니까 묻는 거는 북서에서 남동이고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틀리죠. 뭐 북동에서 남서로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이제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붙이고 2번 구성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산자가 붙는 거는 우리 요거 토지 임야대장 할 때도 설명드렸죠. 산, 신문리 78의 2 앞에 산자가 붙는 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의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가 붙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면 산 78의 2번지 토지가 여러분 중개 거래하실 때 지번이 산 78의 2번지면 요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다.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따로 있다. 별도로 구분돼 있죠.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듯이. 그래서 요거 산자를 붙인다.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 요거죠. 78에 2 할 때 요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걸 읽을 때 줄 표시 요거를 뭐라고 읽느냐? 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78-2가 아니고 78의 2라고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그럼 실무에 가면 다 아시죠? 78-2번지 그러지만 법에서는 요걸 78-가 아니고 뭐라고 읽어라? 의라고 읽어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십시오. 어떤 지번을 붙여나갈 때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지번은 각 시군구가 동리 단위로 여러분 동리를 단위로 무슨 동 무슨 리 이 단위로 각 시군구가 붙이는데 큰 틀에서 북서쪽에 있는 토지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남동에서 끝이 나도록 이렇게 이제 지번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요거 산자를 붙인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읽을 때 78의 2라고 이렇게 읽어라 라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번, 부번 그랬는데 여러분 78이 본번이고 2가 부번입니다. 앞으로 이제 요 이야기할 건데 본번으로만 된 지번이 있고 78로 딱 끝나는 지번이 있고 그건 본번으로만 돼 있죠. 근데 78에 2라고 하는 이렇게 부번이 붙어 있는 지번도 있죠. 이건 이제 본번, 78을 본번, 2를 부번이라고 한다. 그죠? 본번과 부번.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요. 3번에 토지 이동시라는 거는 토지 이제 무슨 변동, 이동은 늘 변동이라 그랬죠, 제가. 토지 변동에 따른 지번을 어떻게 붙일 거냐. 자, 4가지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준용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신규 등록 전환은 같고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었죠. 앞전에 소개했지만 등록 전환 말이죠. 임야대장에 있다가 토지대장으로 가죠. 그때 이제 지번을 다시 붙입니다. 분할 합병이 있고 지적 확정 청량을 한 지역, 무슨 나중에 설명하지만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한 지역, 그리고 5번에 이제 그 방금 4번에 있는 방법이 준용되는 경우까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원칙과 예외가 나오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신규 등록 전환 보십시오. 원칙.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 여기입니다. 어떤 동리 안에, 이 동리 안에서 어떤 토지가 신규 등록이 되거나 처음으로 등록이 되거나 등록 전환될 때 어떻게 지번을 붙일 것이냐.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또는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데, 여러분 인접 여기 신문리 안에 보십시오. 어떤 신규 등록이 되는 토지가 신문리 안에 신규 등록되는 토지에 인접 토지가 이웃 토지가 78로 돼 있으면 78에 1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인접 토지가 이미 78에 2라고 돼 있으면 그럼 78에 다음 부번 78에 뭘 붙입니다. 3. 뭐를 붙여 나가라 그랬죠? 부번. 자, 그러면 예를 들 때 78에 2 토지에 인접한 어떤 토지가 신규로 등록이 되죠. 그러면 신규 등록이 될 때 요 78의 2번 토지 옆에 어떤 토지가 신규 등록이 되거나 등록 전환이 되면 78에 뭐를 붙여 나가라? 3. 3이 뭐죠? 부번을 붙여 나가는 거죠. 그러나 예외 대상 토지가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지번 부여지역에 최종 본번이 있죠. 여러분, 어떤 동리에 이 지역에 최종 본번, 자, 최종 본번이 몇 번이냐? 요거는 각 지역마다 최종 본번이 다르겠지만 최종 본번이 365번이다. 만약에 365번이 최종 본번이라면 그 다음 순번부터 뭐를 붙인다? 본번. 그 365번 토지가 최종 본번이면 여기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가 있다면 366번으로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게 최종 본번의 다음 뭐를 붙이는 겁니다. 본번.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세 가지. 거기 보세요. 밑에 1, 2, 3번에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 여기입니다. 최종 본번의 인접. 여러분 요거죠.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거나 또 하나는 이미 등록된 토지와는 멀리 그 동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 필지. 요 여러 필지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 필지가 신규 등록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다. 그 말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걸 먼저 써줍니다. 여기 보세요.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다. 이걸 써줍니다. 시험에는 써주고, 요런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요 지문이 나오면 요 경우에는 어떻게 붙이느냐? 최종 본번의 다음 뭐로 붙일 수 있다?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결론은 원칙은 다시 보세요. 원칙은 신규 등록 전환하는 토지가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고요. 예외는 요 세 가지 최종 본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일 때는 요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뭐를 붙일 수 있다? 본번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본번을 붙이느냐 부번을 붙이느냐 본번을 붙이느냐 그 차이입니다. 묻는 게. 그 다음에 2번 분할. 자, 분할했을 때는 분할 후 원칙 보세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 이제 분할돼 나간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이 있으면 그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붙여나갑니다. 자, 78의 2번지 얘가요, 여러분. 78의 2번지 토지가 분할이 됩니다. 그림 보세요. 설명 듣고 뭐 이해하시면 됩니다. 78의 2번지 토지가 분할이 됐죠. 일단 두 필지로 분할되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여기는 78의 2를 쓰고 분할돼 나간 나머지 이 토지들 있죠. 이건 78에 뭐를 붙입니다. 3. 요게 뭐죠? 부번. 최종 이미 78에 2라는 부번이 붙어 있었으면 요게 최종 부번이고 다음 부번을 붙여나가죠. 또 분할이 되면 요 78에 2, 3이 다시 분할이 되면 78에 2, 3으로 이제 왔으니까 78에 4, 5, 6, 7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죠. 여러 필지로 분할되면, 그죠? 자, 이게 뭘 붙여나간다? 부번. 그거를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을 붙여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외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이유는 설명드립니다만은 우선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그럼 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뭐 했다? 분할. 그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했으면 요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 78에 2를 쓰고 나머지 여기를 이제 78에 3을 붙이라는 거죠.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왜 그러면 그 이상은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만은 건축물이 있으면 요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을 왜 먼저 붙이라고 했느냐? 그거는 지번 주소. 지금 건축물의 주소가 지번을 가지고 요 건물의 주소가 무슨 동, 무슨 리, 78의 2번지라는 이 주소가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붙이다가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에는 도로명 주소, 건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꿨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도로명 주소로 바꿨지만 아직도 지번 주소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법적으로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지만 그러면 이 지번 주소일 때 요 규정을 두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요 건물의 주소가 78의 2번지인데 78의 3을 쓰게 되면 주소가 바뀌죠. 78의 2번지에서 3번지로. 주소가 안 바뀌려면, 주소가 바뀌지 않으려면 여기를 78의 2로 쓰면 요건 그대로 주소가 그대로 가잖아요. 78의 2번지로. 그래서 이 규정을 예외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건 시험에 지번 주소 때문에 이런 예외가 있다는 그런 말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분할을 했을 때 원래 한 원칙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는 분할 전 지번의 최종 부번이 78의 2로 끝나면 다음 뭐를 붙여나간다? 부번. 그러나 예외가 뭐가 있을 때죠?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지번을 먼저 쓰고 그럼 나머지는 부번을 붙여나가겠지만 여기까지 건축물 이야기가 나오면 그죠? 건축물이 있는 쪽을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입니다. 합쳐서 여러 필지를 합병을 했는데 원칙 보시면 합병 대상 지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하는데 여기까지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 선순위 요거를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자, 예를 듭니다. 시험에도 요렇게 나왔지만 5필지 오지선다 시험이니까 5필지를 주었습니다. 무작위로 그냥. 자, 보세요. 28에 2번, 29에 3번, 30, 31에 2번, 32번 요렇게 5필지를 주고 이 5필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럼 합병을 했으면 이 중에 어느 것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느냐? 가장 선순위는 28의 2번지가 가장 선순위지만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죠. 지금 30번하고 32번은 뭐로 돼 있다? 본번. 그럼 본번으로 돼 있는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에 선순위. 이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물으면 요 5필지의 지번을 가지고 물으면 몇 번을 원칙적으로 합병 후 지번으로 해야 되느냐 물으면 30번. 요게 답이죠. 요렇게 물었던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1, 2, 3, 4, 5번 써놓고 오지선다 시험에 몇 번을 원칙적으로 부여하느냐 30번. 요렇게 묻는 거. 여러분 이게 본번 중 선순위.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선순위지만 본번 중 선순위까지 아셔야 되죠. 예외가 또 건축물입니다. 합병의 예외를 보십시오.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달라고 요건 신청을 해오면 요거를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자, 여기 어디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쭉 적어드린 이 지번에 31의 2번 요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 그럼 여기에 건축물이 있었고 요 지번에 합병 전에 31의 2번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뭐를 해오면 신청. 요 신청을 해오면 요 지번을 31의 2번을 요 건축물이 있는 요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해 준다. 그죠? 이게 예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규정을 두었느냐? 요것도 지번 주소. 지번 주소가 뭐냐? 지번 주소가 여러분 31의 2번지 요게 요 건축물의 주소입니다. 무슨 동, 무슨 리 31의 2번지 요게 도로명 주소로 들어오기 전에 지번 주소일 때 그러면 요 건축물이 있는 요 31의 2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게 되면 주소가 안 바뀌죠. 30번을 쓰게 되면 아까 원칙처럼 30번을 쓰게 되면 주소가 31의 2번지에서 30번으로 주소가 바뀐다. 그죠? 그래서 주소가 바뀌지 않으려면 31의 2번지 요거를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면 요거를 부여를 해준다. 그러면 요 건축물의 주소가 그대로 31의 2번지로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할과 합병을 우리 이야기할 때 분할과 합병은 예외가 둘 다 뭐가 있을 때다. 건축물. 다만 분할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분할 후 지번으로 여기를 우선 부여고 합병은 뭐를 해와야 된다? 신청.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다른 점은 우선 부여냐 신청을 해와야 되느냐 요거죠. 자,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 있죠. 네 번째 323페이지. 요게 조금 복잡한데 정리를 해드립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원칙 예외가 있는데
원칙이고 맨 앞줄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마다 지번을 새로 붙이는데, 자, 우선 그죠? 여기 설명부터 먼저 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되기 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하고요. 이 종전 토지라는 이 말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이 되기 전 토지고, 그럼 사업입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 여기다가 새로 지번을 붙이는데, 여기서요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우리 배웁니다. 여러분, 사업이 끝나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청량을 하는데, 그걸 무슨 청량이라 한다? 지적 확정 청량을 한다. 그럼 요 지적 확정 청량을 하고, 요 확정 청량을 한 이 지역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다시 지번을 부여하는데, 물론 지번만 새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지번도 붙이고 지목도 새로 정하고 경계도 새로 정하고 면적도 새로 정합니다만은 우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번입니다. 그러면 종전 기준은요, 여기입니다. 이 새로 어떻게 지번을 붙일 거냐? 기준은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지번, 종전 토지에 있던 이 지번을 가지고 여기 지적 확정 청량한 이 지역에 새로 지번을 붙입니다. 그럼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그 이제 다시 원칙을 다시 보시면, 각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지적 확정 청량 지역에 지번 붙일 때 그 1번, 2번이 있는데, 이건 뭐 제외한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냥 그 1번이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밖에, 우리 사업이 되고 있는 지역 안과 밖에 그 같은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하고, 그 지번과 2번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 그건 제외하고 마지막 말 본번으로 부여한다, 요 말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 맨 끝말 본번으로 부여한다, 그 말이 뭐냐? 요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본번 있죠, 본번으로 된 지번, 요걸 가지고 여기에 지적 확정 청량이 된 지역에 지번을 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78로 붙어져 있는, 여기 종전 토지 저기에 78번으로 되어 있는 지번도 있고 78에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지번도 있죠. 그러면 요 78번으로 된 지번은 본번으로만 되어 있고 78에 2는 부번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빼고 이 78에 2번 지는 건 제외하고 본번으로만 된 지번 요걸 가지고, 본번으로만 된 지번 가지고 여기 지적 확정 청량이 된 지역에 지번을 부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본번으로 된 지번을 붙이다가 이제 예외가 나오죠. 예외. 거기 예외 보시면,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다는 게 이 본번의 수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부족하다는 말은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본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다. 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족하다면 이걸 다시 지번을,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블록 단위 있죠, 여러분. 블록 단위 요거 설명합니다. 제가 블록 단위로 부여하거나 요 블록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거나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는데 요 방법 요거 다시 설명하고, 또 하나는 두 개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2번.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이 끝나면, 여기도 최종 본번 있죠. 요거 아까 본번으로 붙여나가다가 최종 본번이 끝나면 그 다음 순번부터 뭐를 붙인다? 본번으로. 그러면 이거는요, 우선 여기 먼저 보세요. 최종 본번이라는 거는 본번으로 붙여나가다가 저 본번이 부족하니까 종전 토지에 있던 본번의 수가 여기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그죠? 부족하니까 최종 본번이 끝나면 다음 뭐를 붙여라? 본번으로 붙여라. 그게 예외고, 블록 단위가 뭐냐? 이 블록 단위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지적 도면입니다. 또 이 지적 도면은 제가 앞 시간에 여기가 무슨 사업이 된 지역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가 토지 배열을 보시면 아주 규칙적이고 반듯반듯하게 돼 있죠. 이 안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져서 지적 확정 청량을 새로 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번 부여한 걸 보십시오. 이 블록 단위인데 이 도면 안에 여러분 좌측 상단에 78에 1, 2, 78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여졌죠. 그럼 이게 한 블록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가르치는 요게 한 블록이고 요게 한 블록이고, 요 한 블록 안에는 78번이라는 본번을 붙이고 1, 2, 3, 4, 5, 6, 7, 8이 뭐죠? 부번. 이렇게 붙입니다. 다음 블록, 그 밑에 다음 블록에 보면 요 다음 블록에는 79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붙여졌죠.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게 이게 무슨 단위다? 블록. 이 도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이 도면을 보시면서 여기가 무슨 사업이 새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도면 안에 지적 확정 청량을 하고 새로 지번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종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본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여기는 본번으로 붙인 게 아니고 이 본번의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블록 단위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으로 붙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 지문으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나온 게 아니고 지문으로 물을 때 요겁니다. 원칙과 예외. 원칙은 뭐로 붙이고 예외는 두 가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각 시군구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표 밑에 지적 확정 청량 그 실시한 그 표 밑에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거기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이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이 돼야, 이 준공이라는 말은 완료돼야 지번을 부여하는데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해 달라면 요때도 지번을 부여해 줍니다. 준공되기 전에. 그러면 요때는 사업계획도를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에 분석할 때고 사업계획도 거기를 사업계획도를 괄호해 놓고 여기 요 괄호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를 물었던 것이 있는데 준공되기 전에는 그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해 줄 수 있다. 부여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지번을 부여해 달라면 부여해 주는데 뭐에 따라 부여한다? 사업계획도. 요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용되는 거 있죠. 밑에 5번.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지번을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여기 행정구역이 동리가 개편되어 지번을 다시 붙이거나 축척 변경으로 지번을 새로 붙일 때 이때는 어떻게 지번 부여할 거냐. 방금 이거는 무슨 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 요 방법이 준용되죠. 바로 위에서 배웠던 그 4번에 있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뭐 한다? 준용. 여기까지만 묻습니다. 준용하는 거 있죠. 요 방법. 그러니까 시험에 나중에 보시면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이거 써주고 요 경우에는 무슨 방법을 쓰느냐가 아니고 준용하는지 요걸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지번을 어떻게 붙이는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지번의 구성과 표기, 그 2번, 322페이지 2번에 지번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표기하느냐.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묻는 게 방금 설명드린 토지 이동, 요거죠. 첫 번째, 신규 등록 전환할 때, 분할할 때, 분할이 됐을 때, 합병했을 때, 그리고 조금 복잡한 요거, 지적 확정 청량이 실시된 요 지역의 지번 부여가 어떻게 되고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까지 아시면 됩니다. 주로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매년 하나씩, 물론 앞전 시험 31회 같이 지번을 직접 묻는 건 없었지만 무슨 토지 변동, 토지 이동 물을 때,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토지 이동 물을 때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묻는 것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꼭 하나는 예상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지목입니다. 토지마다 주된 용도에 따라 이제 방금 지번이 붙고 이제 지목이 부여됩니다. 자, 지목 28개의 지목에 들어가기 전에 지목 설정 원칙을 보십시오. 그 2번에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필일목이라는 말은 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에는 반드시 한 필지 등록된 하나하나의 토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주지목, 주용도, 추종 그랬지만 거기 설명 법에 있는 규정을 보시면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면 주된 용도죠. 여러분, 주된 용도가 있고 종된 용도가 있다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거죠. 주된 용도.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 했지만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된다면 지목은 변경하지 않고, 일시적,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더라도 지목은 변경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학자들은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가지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28종류의 지목이 쭉 나오죠. 요걸 가지고 다음 이제 요건 설명이 되니까요. 요 28종류의 지목을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자, 맨 끝에 있죠, 여러분. 28종 지목을 다 한 번씩 이제 그 타이틀을 이름이라도 보시고, 맨 끝에 먼저 328페이지 보시면 그 지목 표기 방법 있죠, 4번. 거기 그 328페이지 맨 위에 잡종지 밑에 4번에 지목 방법을 보십시오. 지목은 우리가 배웠던 토지 임야 대장에는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잡종지가 이름이 그대로 잡종지죠. 그러나 도면에 있죠, 도면. 이걸 지목을 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고, 도면 있죠, 여러분. 이 도면 이거. 지적도 임야도, 이런 지적도 임야도 안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
등록하는데 그 부호가 도면에 등록할 때 부호가 첫 음절, 그러니까 28종류에 있죠. 8종류의 지목 중에 부호는 한 글자입니다. 토지, 지목이 있죠. 여러분, 정식 명칭이 있고 부호가 있는데 도면에는 한 글자로 표기합니다. 보십시오. 28개의 지목 중에 24개는 첫 음절, 두 문자가 첫 음절을 땁니다. 전답은요, 여러분, 맨 먼저 우리가 전답은 지목의 이름도 전답이고 부호도 그냥 전답 한 글자로 표기합니다. 도면에 등록할 때는 과수원은요, 여러분, 과수원이 정식 이름인데 도면에는 과수원을 과수원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과라고 표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잡종지는요, 마지막 잡종지는 잡이라고 도면에 표기합니다. 그런데 28개의, 여러분 28종류의 지목 중에 둘째 음절, 차문자, 둘째 음절을 따는 게 4개가 있는데 그게 책에 차문자 표시되는 4개, 주차장이 차고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합니다. 주차장이 차, 공장용지가 장, 하천이 천, 요거 천, 그 다음에 유원지가 요게 원, 요렇게 표기합니다. 요 4개는 차장천원 이야기, 오늘부터 차장천원, 요 4가지는 둘째 음절로 표기합니다. 여러분 도면 그냥 설명 들으세요. 부호가 뭐냐? 도면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도면 있죠. 여기는 여러분 이 도면 안에는 지목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대 아니면 도가 뭐죠? 도로는 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근데 우리가 도면 안에 지목을 표기할 때, 그죠? 여기 적어진 1번, 이게 지번입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여진 거는 요건 지번이고 1, 2, 3, 4, 5, 6, 7, 8이 지번이고 여기 지목을 표기할 때, 그죠? 아까 여러분 과수원이면 지목이 여기 과수원이라고 안 적고 도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려놓은 게 도면 아닙니까? 과수원이면 여기다가 과수원이라고 적으면 되죠. 그러나 도면에는 과수원이라는 지목을 1번 지번의 토지가 과수원이면 과수원이라고 안 적고 과라고 적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면 뭐 법이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늘 법이 그렇다. 근데 과라고 적습니다. 잡종지면 뭐라고 적죠? 잡이라고 적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왜 차냐 하면요, 주유소 용지 있죠. 주라고 되어 있으면 요건 주유소 용지고 주차장은 차입니다. 그러면 주유소하고 나중에 우리 지목에 보면 다음 시간에 주유소 용지하고 주차장은 같은 첫 음절이 첫 머리 글자가 주잖아요. 주니까 주유소 용지를 주라고 표기하고 주차장은 뭐로 표기한다? 차로 표기한다고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 공원 있죠. 공원이 공이고 공장 용지는 장으로 표기합니다. 공원과
공장용지가 첫 음절이 둘 다 공이잖아요. 공. 공원을 공으로 표기하고 장은 뭐를 장으로 표기한다?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천 있죠. 천. 천은 하천인데 여러분 우리 나중에 하천은 하가 아니고 하라는 지목이 없는데 하천을 하라고 표기하지 않고 천으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물으면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하가 아니고 뭐로 표기한다? 천. 자, 유원지가 원인데 유가 있습니다. 유는 유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유지가 유원지는 원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것도 유지와 유원지가 첫 음절이 둘 다 유죠. 유니까 유지를 유로 표기하고 유원지를 뭐로 표기한다? 원으로 표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지, 유원지는 원. 그러면 28개의 지목,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갈 건데 28개의 지목을 대장에,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 정식 이름, 요거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여러분 갖고 있는 이런 도면에는 지목을 한 글자로 표기하는데 24개는 첫 음절, 첫 머리 글자를 따고 요 4개만 차장, 천원 요 4개만 둘째 음절을 따서 표기합니다. 요걸 여기 도면처럼 그려놓고 요렇게 설명드렸죠. 요거 자주 묻습니다. 쉽지만 요 차장, 천원 4가지만 둘째 음절을 딴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지만 쉽지만 수시로 지목 부호가 뭔지 묻는 문제가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게 나오니까 요 4가지도 잘 알아두시고 자 이제 28개의 지목과 면적 구하는 거 요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게 지목 끝나면 면적 경계 면적 요렇게 이제 넘어갈 겁니다만은 우선 요건 지목 28개는 조금 설명이 돼야 되니까요.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28개의 지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